자, 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앞으로 국제결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한국은 그동안 한국 여자가 받았던 혜택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라는 영상에 잘 달린 댓글입니다. 여러분, 국제결혼이 늘어난다는 건 뭐 당연한 사실이고, 국제결혼이 늘어나는 만큼 한국 남녀의 어떤 일반적인 결혼은 줄고 있다는 거. 그리고 국제결혼이 늘어날수록 국제결혼 때문에 결혼을 못하는 미혼 한국 여성은 많아질 거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사실 결혼 안 한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국제결혼이 증가하는 것이 달갑지 않을 거예요. 국제결혼은 아시다시피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의 케이스, 그리고 한국 여자와 외국 남자의 케이스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지금 국제결혼이 증가하는 것은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의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로 국제결혼을 하려고 실행에 옮기는 분들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사실 국제결혼 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 일단 그 나라 여성분들이 이제 언어도 배워야 되고, 그리고 돈도 써야 돼요. 그리고 날짜도 잡아야 되고. 직장을 다니는 입장에서 시간을 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가지고 국제결혼을 시도하는 한국의 남자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앞으로 더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국제결혼이 점점 증가하게 되면 한국 여자분들이 그동안 결혼하면서 받았던 혜택이라는 것들 줄 수 있습니다. 이제 결혼이라는 게 여자도 가능한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동안 한국의 결혼은 한국 남자한테는 좀 엄격했지만 한국 여자분들한테는 굉장히 관대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관대하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남자가 집을 마련하고 여자가 혼수를 해서 그렇게 결혼했지만, 사실 남자한테 돌아오는 게 없었거든요. 오히려 이혼율 높아지고, 그걸 고마워하지 않는 이제 여자를 보면서 오히려 한국에서 짝을 찾는 것보다 외국에서 짝을 찾는 게 더 나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받는 분들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결혼을 이제 못할 수도 있습니다. 못한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수의 분들은. 뉴스에서 이제 뭐 미혼 남녀 늘어난다고 하잖아요. 이제 여자분들이 아무리 결혼식 나와도 결혼까지 무조건 간다고 장담할 수 없어요. 그리고 결혼 시장에 나온다 하더라도 본인의 어떤 장점을 어필하지 않으면 힘들 겁니다. 그냥 몸만 나와가지고 결혼해야지, 앞으로 이건 없을 겁니다. 남자들도 여자의 외모만 보고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몸만 오면 돼, 그런 결혼 받아주면 안 돼. 그런 결혼 받아줬으니까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대한민국의 결혼 문화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남자도 이제 뭐 한국 여자분하고 결혼할 때 종합적인 부분을 다 봐야 돼요. 종합적인 부분. 그동안 너무 스윗했습니다. 너무 관대했어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남자의 어떤 결혼 능력을 볼 때 굉장히 엄격하잖아요. 남자도 만만치 않게 엄격해질 겁니다. 근데 똑같이 엄격해지면 여자분들이 아마 결혼식장에서 그 조건을 달성하는 게 어려울 거예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결혼식장 나와도 탈락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해외에 있는 외국 여성분들이 그 자리에 채울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은 이제 피부색이 다른 여성분이 한국말을 쓰면서 자녀를 키우고 사는 모습을 점점 더 많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막을 수가 없어요.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세대로는 부족할 겁니다. 이미 허영이 폐부속 깊이 새겨진 것은 그 유전자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최소한 세대가 아닌 일평생의 문화가 3번 이상은 바뀌어야 각인된 유전자에 변화가 올 것입니다. 자고로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외국인들 사이에서 하는 말 중에 러시아 여자는 책임감이 강하고, 일본 여자는 여성스럽고 가정적이며, 중화 여자는 지지 않으려 하고, 한국 여자는 드세고 이기적으로
이기적으로는 따라올 자 없다고 하였으니 생물학적으로도 혼혈이 거듭할수록 유전적으로 우성인자가 월등히 발전한다 하였으니 국제결혼이 답인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라고 적어졌습니다. 여자분들이 그거 알았으면 좋겠어. 뭐냐면 지금 이제 다른 나라 여자분들도 한국 남자들이 국제결혼에 관심도가 높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국제결혼에 관심을 보이는 나라가 어디예요? 많이 한 나라가 베트남, 필리핀이죠. 그래서 태국, 그리고 프랑스, 러시아, 그리고 기르기키스탄, 카자흐스탄, 튀르키예 이런 나라인데, 이런 나라 여자분들이 한국 남자들이 본인들한테 관심을 보인다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어요. 옛날엔 잘 몰랐는데 지금은 유튜브 영상 같은 게 널리 퍼지면서 SNS도 많이 발달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살고 싶어 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한국 남자는 어떤 사람인지 알려고 하는 것도 많이 생겼어요. 특히나 이제 K-드라마 같은 것들이 다른 나라 수출이 되면서 한국 남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어. 반면에 한국 여자에 대한 이미지는 굉장히 떡락을 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십니까? 지금 옛날 같으면 이제 국제결혼은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노총각 분들이 결혼하려고 돈을 주고 사오는 그런 식의 결혼이 많았죠.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정상적으로 연애를 통해서 어느 정도 만나고 난 다음에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는 그런 결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여자분들이 어떤 단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외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알려지고 있어요. 지금 국제결혼을 하려고 하는 해외 여자분들은 한국 여자의 단점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걸 알고 있냐? 굉장히 성격이 드세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리고 허영심이 강하고, 남자한테 이것저것 해달라고 조르고,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 것들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K-드라마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적나라하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K-드라마가 우리나라에서는 좀 찬밥인데 외국 가면 인기가 좋아요. 어떤 것 때문에 인기가 좋냐 하면 이제 드라마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 때문에 인기가 많아요. 왜냐? 남자 주인공이 마음이 넓거든요. 외모도 좋은데 마음이 넓어. 여자는 형편없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는 하는데 드라마 보면서, 아니 여자는 정말 우리가 봤을 때 정말 형편없는데 무슨 배짱으로 남자한테 이것저것 다 해달라고 하는 거야. 야, 한국 남자 진짜 너무 착하다. 내가 볼 때 남자가 아까운데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되지? 그렇게 생각한답니다. 근데 우리가 봐도 그렇잖아. 드라마 보더라도. 요즘 드라마 보면 말이 안 되잖아, 이게. 요즘 드라마 내용 보면요, 완전히 무슨 현실은 개나 줘버려요. 예. 어거지 내용을 막 소재로 만들어가지고 드라마 만들잖아요. 그래서 여자 주인공 보면 이제 돌싱, 미혼모, 아니 노처녀. 이런 컨셉으로 이제 나오는 남자 주인공은 뭐 전문직, 아니면 이제 뭐 재벌 3세, 아니 성공한 사업가, 이런 거로 나오죠.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것이 해외로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해외 여자들이 본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봐도 더 어이가 없는 거예요. 쟤네들은 잘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튕기는 거야? 이걸 받아준다고? 이렇게 생각한대요, 실제로. 왜냐하면 자기네들 나라에서 이해가 안 되거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랑 국제결혼 많이 하는 나라들 보면, 일단 베트남과 필리핀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베트남, 필리핀은 초혼 나이가 굉장히 어립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이런 말씀 드리면 기분 나쁘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에서 신부의 나이가 가장 많습니다. 가장 늙은 신부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늙은 넘버원, 가장 나이가 많은 신부가 많은 곳이 대한민국입니다. 객관적으로. 반면에 신부들 결혼을 하는 나이가 가장 적은 나라 중에 하나가 필리핀하고 베트남이에요. 필리핀, 베트남은 초혼 나이가 22살, 23살이 평균입니다. 좀 일찍 결혼한 사람은 20살도 있고 18살도 있습니다. 약간 과거 우리 어머니 때, 아버지 때 그때 보는 것 같죠. 7, 80년대. 그분들은 현재 그 나이 때 결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드라마 보면 그 주인공 나이가 어떤지, 그리고 어떤 환경에 사는지를 알 거 아니야. 그럼 보면서 어이가 없는 거야. 자기 나라랑 대입하면. 아니 30대 후반 여자를 만난다고? 장모님 아니야? 우리 엄마하고 나이 차이 안 나잖아. 이렇게 본대요.
실제로. 실제로 이제 베트남 분하고 결혼하신 분들 보면 장모님이 나이가 신설이 안 돼. 한 40대 초반 중반이에요. 근데 여자 주인공, 한국 드라마, K 드라마에는 여자 주인공 극중 나이가 40대 초반이야. 보면서 이런 생각하는 거죠. 야, 얘네들은 장모랑 결혼하네. 우리나라로 치면 장모인데. 한국에 저렇게 만날 사람이 없나? 와, 저 나이도 받아주네. 아무것도 없는데 받아주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보통 이제 우리나라 남자하고 국제 결혼하는 이제 외국 여자분들이 어떤 나이가 진짜 어리거든요. 대부분 20대 초반이에요. 20대 초반쯤 30을 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30이 훌쩍 넘어가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한류 같은 것들이 알려질수록 국제 결혼을 희망하는 사람 더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여자분들이 아무리 결혼식 나오더라도 탈락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한국에서. 한국 남자들도 무조건 국내에서만 짝을 찾으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국내에선 답이 없구나. 나사 빠진 사람들이 많구나. 아, 여기서 내가 짝을 구하는 거 힘들겠구나 생각해서 이제 점점 해외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위기의식 느껴야 되지 않나요? 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 안 가집니까? 그냥 똑같이 생각할 거예요? 그냥 남자들이 뭔가 멀쩡하지 않으니까 국제결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자분들이 뭔가 사태 파악 못하는 것 같아요. 사태 파악 못하면요 앞으로 더 심해집니다. 더 심해지고 결혼 못하는 한국 여자분들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남자도 국제결혼 하는데 여자도 국제결혼 해. 외국 남자 만나면 되잖아. 서양 남자 만나면 되잖아 하고 얘기할 수 있는데, 한국 남자가 이제 외국 여자 만나는 난이도보다 그러니까 한국 여자가 외국 남자 만나는 난이도가 훨씬 더 높아요. 상대가 안 될 정도 높습니다. 왜냐하면 외국 남자가 연애해서 결혼하려면 여자가 능력이 정말 좋아야 돼요. 능력이 좋아야 되고 집안도 빵빵해야 됩니다. 왜냐, 한국 여자하고 결혼하는 외국 남자분 대체로 잘 사는 나라예요. 잘 사는 나라. 그 잘 사는 나라는 남자가 뭐 집 사고 여자가 혼수하고 이런 한국식 문화가 아예 적용되지 않아요. 이해할 수 없어요. 반반이지 무조건. 결혼 비용도 반반, 집안일도 반반. 그리고 여자도 일을 해야지. 근데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이제 서양 남자는 문제가 뭐냐 하면 한국 남자처럼 그렇게 뭐 떠받들고 모시고 살지 않는 거예요. 뭐 책임지고 살지 않는 거예요. 무조건 더치페이입니다. 나도 돈 벌 테니까 너도 돈 벌어. 나 집안일 할 테니까 너 집안일 해. 나 반 보태니까 너도 반 보태, 이겁니다. 근데 이걸 한국 여자분들이 맞춰주지 못해요. 왜냐면 그걸 맞춰주려면 자기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능력을 가진 분들 많지가 않아. 그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국제결혼을 막을 수 없고, 더욱이 중요한 거는 결혼시장 나오더라도 이제 결혼을 못하는 한국 여자분들은 많아질 수밖에 없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좀 위기의식을 느껴야 돼. 좀 바뀌어야 됩니다. 남자를 이상하게 볼 게 아니라 본인들이 이상한 거예요. 본인들이. 메이타인지 하지 못하면 점점 더 많이 떠날 거예요. 점점 더. 이거 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뭐냐면 그 외국에서 이제 국제결혼하는 이제 외국 여자분들은 어떤 생각 가지고 있냐면, 얼마나 한국 여자가 못났으면 우리한테 올까? 이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얼마나 진짜 성격이 그지 같으면 외국까지 와가지고 우리 만나려고 할까? 이런 생각 하지 않을까? 역지사지로 한번 생각해서 역지사지로. 그래서 좀 바뀌어야 될 겁니다. 안 바뀌면요, 뭐 결혼식 나오더라도 짝을 찾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